개장전 80분 오늘장을 움직일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시장이 주목한 이슈들 헤드라인으로 체크를 해봐야겠죠. 추가 금리 인하 신중론보인 파월 연준 의장, UBS, 비만약 시장 전망 하향 조정입니다. 파월의 찬물, 이에 양시장은 조정을 겪었죠.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재경신하고 사흘 만에 하락했고요. 특징적으로 보자면 어제는 반도체와 바이오, 그리고 조방원 간의 시소게임 속 반도체 랠리에 쉬어갔던 조방원이 특히 강했습니다. 그래도 어제 양시장은요, 보시듯이 후반 들어 낙폭을 회복하고 거래를 마쳤고요. 파월 연준 의장의 말말말 어제 마켓 무버로 좀 빠르게 전해드렸죠. 핵심 맥락만 다시 좀 복기를 해보면요. 공격적 금리 인하에는 보시듯이 고삐를 쬐고요. 미국 주식시장이 상당히 고평가됐다는 이 발언 이렇게 들리기도 했습니다. 9월 FOMC 이후 일부 인하 기대감에 유동성 랠리가 시장에서 펼쳐졌기에 이에 대한 경계감을 여실히 나타낸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파월 연준 의장의 기조가 지난주랑은 변한 건 없었는데 뭐랄까요? 시장이 금리 인하를 너무 기대했던 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결국 공격적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둔화했고 이에 어제 우리 시장, 특히 코스닥에서 성장주, 로봇, 바이오주들이 밀렸던 건데요. 바이오주는 특히 비만 치료제주의 낙폭이 깊었는데 UBS의 리포트도 부담이 됐죠. DXVX는 7.8%, 인벤티지랩은 5% 하락. 이 정도의 낙폭을 유발할 만큼의 내용이었을까 싶어 맥락을 좀 더 자세하기 위해 직접 전문을 좀 읽어봤는데요. 일단 UBS 2030년까지의 GLP-1 시장 전망을 내놨습니다. 매출 전망을 낮춰잡았는데요. 1,500억 달러 규모에서 보시듯이 1,300억 달러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미국 내 복합 제조약품과의 경쟁 심화와 차세대 신약의 데이터 부진, 정말 간단하게만 보자면 비만약 가격이 궁극적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여 전체 매출 전망을 낮춰잡았다는 맥락이고요. 자, 그러나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오히려 비만약 환자 수는 늘어날 것이라고 봤습니다. 약 전체 가격의 하락이 이어지면서 접근성이 확대돼서 수요층은 오히려 늘 것이라는 건데 여기서 드는 생각, 어제 비만 치료제 매도는 매출 전망 하향에만 집중했기 때문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사실상 후발주자죠. 후발주자 입장에선 수요층이 오히려 늘어난다는 건 기회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UBS 리포트는 차익 실현을 위한 명분은 아니었을까? 그리고 경구용 장기 지속형 메시, 즉 지방 간염 치료제로의 확대까지 아직 모멘텀은 남아 있습니다. 눌림 이후의 관련주들 향방 함께 주시해보시죠. 자, 그럼 시선을 오늘장으로 좁혀서 무버로 분위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규장부터 좀 불안불안하던 환율, 야간 거래에서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현재 NDF상으로는 1,404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환율은 상대적인 것이다 보니 주요 통화의 움직임을 함께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보자면 공격적 금리 인하 기대감 감소와 강한 미국 경기 기대감 속에서 달러화는 강세를 보였고요. 유로화는 경기 부진의 약세, 여기에 우리 원화 같은 경우에는 통상협상 불확실성이라는 변수도 안고 있습니다. 시선은요, 일단 구윤철 부총리와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의 회담으로 쏠리고 있죠. 이재명 대통령과 베센트 재무부 장관 현지 시각으로는 오후 2시에 만났고 관세 협상 논의도 있었다고 합니다. 곧 예정된 구윤철 부총리와의 회담에서도 관세 그리고 통화 스와프와 관련된 내용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통화 스와프와 관련된 내용은 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어 체크를 해봐야겠고요. 섹터 단에서는 간밤 테슬라가 4%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예상보다 3분기 실적이 좋을 거란 전망과 함께 지난주 유럽 판매량이 늘었다는 점이 상승의 촉매가 됐는데요. 그동안에는 반도체에 가려 그리고 어제는 조방원에 가려 힘을 쓰지 못한 2차 전지가 그래도 오늘은 좀 빼꼼 반등을 해줄지 주목해 보고요. 그리고 구리 관련주도 주시하셔야겠습니다. 프리포트 맥모란 세계 최대 구리 광산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 그라스버그 광산과 관련해 불가항력을 선언했습니다. 2주 전에 발생한 매몰 사고 때문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불가항력이란 계약상의 의무를 일정 부분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공식 통지입니다. 프리포트 맥모란은요, 2026년 상반기 단계적 광산 재가동을 언급했는데 결국
구리 공급에는 차질이 있을 거란 뜻이죠. 자, 이에 런던 금속거래소 기준 구리 선물은 3.6% 급등하면서 톤당 1,336달러를 기록, 1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구리 재련과 관련된 종목들뿐만 아니라 전선주 개장 이후의 분위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큰 틀로 다시 돌아와서요. 고공행진하고 있는 환율은 큰 악재는 아니겠으나 경계 요인으로 주시하셔야겠고요.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요. 간밤 뉴욕 증시에서 AI 버블론이 또 시장을 눌렀던 만큼 오늘 우리 시장도 모멘텀 위주의 섹터가 움직일 수 있다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죠. 그럼 애프터마켓 특징주는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애프터마켓 마감 현황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어제 원전주의 강세가 지속된 가운데 한미 글로벌이 메인 마켓에서 7%의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애프터마켓에선 2배 넘는 거래량을 보여주면서 5.68% 추가 상승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어떤 점에 주목했는지 잠시 뒤 특징주로 짚어보겠습니다. JS 코퍼레이션과 부산산업과 같은 남북 경협 관련 종목들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재건주인 대동도 2% 가까운 상승세 보였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게임주의 반가운 상승세가 눈에 띄는 코스닥 시장인데요. 넥슨 게임즈의 대표 온라인 RPG 게임 하트2의 클래식 서버가 공개됐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해 유저들의 끌어모을 기대감에 3.69% 상승했습니다. 또 선익 시스템은 190억 원 규모의 신규 시설 투자 계획을 알리며 기대감을 모았고요. 어제장 잠시 쉬어가는 듯했던 반도체 소부장주들의 반등도 눈에 띕니다. 솔브레인은 어제장 오후 1시경부터 반등 시작해서 애프터마켓까지 강세 이어갔고요. 삼양 엔캠 역시 장마감 직전부터 반등을 시작해서 1.81%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글로벌이 5.68%로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올랐는데요.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높아지는 장세 속에서 현대차증권의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영향을 줬습니다. 해외 사업부 매출이 견조하면서도 하이테크 사업부의 점진적인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루마니아 원전 설비 개선 PM 용역 수주를 시작으로 원전 시장 진출이 본격화되고 팀코리아 사업 참여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사우디 네옴시티와 리야드 개발 프로젝트에서의 수주 매출 인식을 추가 모멘텀으로 꼽았다는 점 투자에 참고해 보시죠. 넥슨 게임즈는 MMORPG 하트2의 클래식 서버를 공개했습니다. 새로운 재화 시스템과 장비 제작 방식을 적용하고 오는 10월에는 서버 최초의 공성전까지 예고하면서 유저 참여와 과금 확대가 기대되는데요. 이번 업데이트로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강세를 보인 것도 투자자들의 실적 모멘텀을 긍정적으로 본 결과입니다. 다만 이번 서버 오픈 전에 넥슨 게임즈는 15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신축 계약을 종료했지만 이 시총 대비 규모가 작아서 주가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었죠. 추가 상승을 위해선 결국 명확한 성장 동력을 바라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블루 아카이브의 스팀 버전과 내년 출시 예정인 던전의 파이프 아라드가 새로운 매출원으로 자리 잡는다면 자사주 매입 효과와 맞물려서 주가 재평가 가능성도 열어둘 수 있는 상황인지 이어지는 분석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스토리 전해드렸습니다. 애프터마켓 특징주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확인해봤고요. 계속해서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광영훈 주식투자연구소 대표와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미글로벌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증권가에서는 호평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고 이 소식 속에서 주가가 좀 오른 모습입니다. 주요 배경 짚어주시면서 향후 상승 여력은 얼마나 남아있다고 보고 계신지 짚어주시죠. 주가는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서서히 계속해서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띠고 있는데요. 좀 내용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해외 원전 사업의 확장과 매출 성장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 네옴시티와 리야드 개발 프로젝트에서 꾸준한 매출과 수주 성과를 내고 있다는 부분인데 이 원전이 관련된 종목으로 최근에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원전 프로젝트는 이제 정책, 수출 뉴스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 이벤트 드리븐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좀 적합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판단하고 있고 동시에 이제 해외 원전 EPC 밸류체인에 편입되는 구조적 성장 스토리를 감안해 본다면은 이 중장기 비중 확대 전략도 병행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짧게는 이벤트 드리븐 차원에서 보셔야 되고 중장기 관점 스토리를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 관점의 스토리는 이런 거죠. 건설 관리입니다. PM이라고 하는데요. 이 건설 관리의 사업의 안정성과 재평가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관련해서 독보적인 위치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SG라든가 스마트 건설, 친환경 인프라 관리, 수요 부분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특히나 더 이제 장기 성장성 측면에서 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바로 장기 투자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또 이 한미 글로벌이 더욱더 부각되는 이유는 이 원전 밸류체인의 편입 기대감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는 측면이 더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한미 글로벌은 이제는 원전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기존의 그 PM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원전 프로젝트 감리 관리까지 진출함에 따라서 뭐 삼성물산이나 현대건설 등 대형 EPC 기업과 함께 원전 수출 모멘텀을 공유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다는 측면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스케줄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이 3분기 실적 발표는 11월 초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신규 사업 원전이 신규 사업에 반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원전 수주 협력 공시가 나오는지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서 11월 사이에 NDR, IR 쪽에서 해외 프로젝트 및 원전 밸류체인 전략 설명회가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정을 좀 고려하셔서 단기적 관점, 중기적 관점, 뭐 장기적 관점 함께 고려하셔서 투자하는 전략도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키워드를 원전으로 가져가면서 실적 그리고 또 인베스터 릴레이션에서는 원전과 관련돼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넥슨 게임즈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는데요. 히트2 클래식 서버 정식 오픈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 자체가 좋아도 좀 주목을 받지는 못했던 섹터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아무래도 그 한마디로 표현하면 실적이겠죠. 예를 들어서 뭐 그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이 있었죠. 150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완료를 했고 신탁 계약 자체가 이제 종료가 된 상태인데 주가의 반응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게임업계 전반에 어떤 침체 분위기가 작용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매입 규모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규모가 좀 크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신작 부재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은 자사주 매입 자체는 주주 환원 정책으로 긍정적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는 있지만은 본질적으로 성장 모멘텀이 뒷받침되어야만이 주가가 반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매우 좀 아쉽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게임업계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지고 실적 그 모멘텀이 나와주려고 하면은 신작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IP 업데이트에 따른 매출 보강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좀 주목받을 수 있는 경우는 뭐 프라시아 전기라든가 그리고 헬로 메이플 그리고 히트2 클래식 서버 및 공성전 예고 등 기존 흥행자 업데이트를 이어가고 있다는 측면이 좀 주목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단기 매출 보강과 유저 결속력 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IP 확장성이거든요. 대표적인 그 블루 아카이브는 글로벌에서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또 업데이트 관련해서 3분기 매출의 반등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대작 신작 파이프라인 이런 부분 퍼스트 디센 던트 글로벌 론칭 이런 부분들도 주목해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단기 리스크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제 고급 뭐 일단 경기 둔화로 인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긴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고 확률성 아이템 규제 그리고 마케팅 비용이 증가 경쟁 심화 리스크에 직면했기 때문에 게임주는 좀 짧은 관점보다는 긴 관점에서 접근을 하신다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전통적으로 게임주 같은 경우에 좀 재무적인 측면에서 보면 현금을 매우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 환원 정책이 나오면서 실적이 좀 올라오고 있는 종목, 예를 들어서 뭐 NC소프트 이런 종목들은 최근에 흐름이 좋지 않습니까? 선별적으로 게임주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바닥권에서 흐름이 나와주지 않는 종목은 조금 더 긴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주 전망과 관련해서는 단기 보수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게임주 내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입장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전일장 핫했던 섹터에서 이슈 찾아보는 시간이죠. 이슈픽 심수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이슈픽 오늘은 양자암호 이야기로 문을 열겠습니다. 미국의 양자 컴퓨팅 기업 아이온큐가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기존의 광섬유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해 먼 거리에서도 양자 컴퓨터를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건데요. 해당 소식에 어제 새벽 미증시에서 양자암호주들이 랠리를 펼친 가운데 우리 증시에서도 동반 강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양자암호 섹터 전체가 2.53% 강세 보였고요. 라닉스가 상한가 터치했고 아이윈플러스, 사토시홀딩스, ICTK 등도 강세 보였습니다. 한편 장이 열린 이후 국내에서 호재가 될 만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이 뉴욕을 찾아 IBM 왓슨 연구소와 양자과학기술 협력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양측은 양자 인프라 구축과 서비스 제공, R&D와 인력 양성까지 전방위 협력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선포한 양자과학의 해인올해 상용화 기대감이 훌쩍 커진 게 시장에서도 느껴지는데요. 이어지는 분석에서 국내 양자암호주 중에서는 어떤 기업이 옥석이 될 수 있을지 함께 가려보시죠. 다음 이슈입니다. 국내 원전 기업 두산에너빌리티가 글로벌 무대에서 다시 한번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아마존 웹 서비스의 에너지 전략 책임자가 직접 두산 공장을 찾아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시제품을 확인했다는 소식이 전일장 들려왔는데요. 해당 소식에 힘입어 전일장 두산에너빌리티 4%대 강세 보이며 65,900원 선에서 거래에 마쳤고요. 이제 다시 7만 원대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이번 협력의 무대에는 XE100이라는 차세대 원자로가 있는데요. 미국 엑스에너지가 개발 중인 고온가스 냉각형 SMR인데 지난달 엑스에너지, 아마존,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수력원자력은 해당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미국 내 전력 공급 프로젝트 MOU를 체결했었죠. 미국 에너지부의 지원 아래 진행되는 프로젝트인 만큼 정책, 자본, 수요처가 모두 맞물린 사업이라는 점 특징적인데요. 글로벌 SMR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로 인정받은 두산에너빌리티의 향후 전망과 다른 SMR 관련주들의 모멘텀까지 궁금하시다면 이어지는 분석 계속해서 함께 하시죠. 지금까지 심수연이었습니다. 네, 먼저 양자 관련주 이야기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양자 컴퓨터 기업이죠. 아이온큐가 양자 인터넷 이정표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술을 조금 쉽게 풀어보자면 결국 궁극적으로 봤을 때 원거리에 있는 양자 컴퓨터와 통신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소식 속에서 국내 관련주들이 좀 훈풍을 이어갔는데 전반적으로 섹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뭐 주가가 변동성이 있고 상방향으로 가는 종목들이 꽤나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좀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은 뭐 ICTK 좀 꽤나 오래됐는데 성과가 꽤나 좀 잘 나왔었고요. 그다음 엑스게이트 이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관련되어서 글로벌 퀀텀 모멘텀이 확대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국내 양자 컴퓨터 관련주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지만은 이 직접적인 기술의 어떤 상용화 단계와는 사실상 거리가 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이 글로벌 밸류체인 편입 기대감과 정책 수혜를 기반으로 단기 주가 모멘텀을 얻을 가능성은 크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단기적으로 해외 뉴스 플로우에 동조하는 이벤트 드리븐 매매라든가 중장기적으로 국내의 R&D 그리고 정부 양자 암호 통신 인프라 구축과 연계된 개념으로 선별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보안과 통신의 융합 기대감이 부각이 되고 있어서 어떤 그 관련된 공시가 나오고 나면은 단기 매매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정책 산업 생태계와 또 연결되어서 2030년까지는 3조 원 이상의 투자 계획을 기존에 또
그 정부에서 또 발표도 하고 이래서 양자 관련된 산업의 어떤 성장성, 섹터의 성장성은 당연히 이제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다만 우리가 그 양자 암호 관련돼서 대표적인 종목이 아이온큐로 많이들 이제 미국 주식이니까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최근 1년간의 주가가 80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800% 이상 올랐으면은 매우 좋은 거겠지만은 어떤 기대감이 선반영이 되어서 올라온 거라서 기대감을 조금 안 좋게 표현한다면은 약간 거품으로 좀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품이 빠질 때는 조금 더 무섭게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양점 뭐 아이온큐를 투자를 하신다든가 관련된 종목 투자하실 때는 비중을 좀 크게 가져가는 전략보다는 뭐 한 10% 내외 정도로 가져가는 전략이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국내 기업 중에서는 아까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뭐 엑스게이트 그리고 ICTK 이런 종목들을 보시고요. 실적과 될 수 있으면 재무적 안정성이 부채 비율 대비해서 재무적 안정성이 확보된 기업 쪽으로 투자를 좀 많이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 양자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의견 주셨고요. 간밤 뉴욕 증시에서 양자 관련주들은 좀 엇갈린 흐름이었습니다.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1.7% 빠졌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폭을 조금 내주고 마감했다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원전주 이야기도 해봐야겠죠. 아마존 웹서비스 에너지 전략 담당자가 최근 두산에너빌리티 제조 시절을 찾아 기술력을 직접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이 투자 심리를 조금 자극한 모습인데요. 자, 두산에너빌리티 주가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오늘 기준에서 한 이틀 전부터 주가가 횡보 하향 조정이 나오면서 다시 고개를 드는 그런 모습인데 외국인과 기관들의 합산 수급이 한 3일째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조정을 좀 많이 받긴 했는데 이제 단기 모멘텀 개념으로 좀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단기 모멘텀 측면에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아마존 웹 서비스가 두산에너빌리티 창원 공장을 방문을 했다. 소형 모듈 원자로 시제품 실사를 진행했다라는 내용은 당연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뭐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제 좀 주목해 보실 필요 있는데 어제가 아니라 엊그제 이제 원전주가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때 보면은 BHI라든가 우진이라든가 이런 종목도 사실 급등이 나왔는데 그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수급에 어떤 쏘임 약간 너무 개인 수급이 집중돼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흐름이 매우 좀 약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제 조금 고개를 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모멘텀으로 하나 또 작용했던 부분은 체코 원전 수주의 안정화와 외교 모멘텀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 대통령과 체코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에서 두코바니 신규 원전 수주가 다시 확인되었다라는 거죠. 이때 좀 그동안의 그 원전 두산에너빌리티 주가 상승을 좀 가로막았던 웨스팅하우스와의 법적 논란 이런 부분은 언급되지 않았다는 측면이 주가 상승 모멘텀을 자아낸 부분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우리 반도체 종목이 많이 이제 올랐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주가가 매우 강하게 올라왔는데 수급에 좀 변화가 있었어요. 그 일정 부분의 수급이 원전 쪽으로 원전이라든가 전력주 이런 쪽으로 수급이 이동하는 것을 어제 목격을 좀 했기 때문에 순매수 관점에서 좀 접근해도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거래대금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곧 추석이고 추석 지나고 나면은 실적 발표 시즌에 돌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두산에너빌리티의 일정상의 모멘텀을 보면은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은 10월 28일 날 예정인 3분기 실적이라든가 원전 프로젝트 후속 공시라든가 그리고 10월에서 1월 달에 에너지 정책 발표 이런 어떤 스케줄을 좀 체크를 하셔서 두산에너빌리티를 좀 접근하시기 좋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접근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증시모닝 브리핑 오늘은 주식투자연구소 곽영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